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구 아파트 흐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월 3일 날짜인데 지금 보면 거래량이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조금 많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2월 달이 2,516건인데 지금 3월 달 지금 4월 3일이니까 아직 한 4월 15일까지는 거래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2월 달 거래량이 3월 달 거래량이 2월 달 거래량이 한 90% 가까이 왔다 하는 80% 90% 왔다 이거죠.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지금 2월 달 거래량이 1764건인데 지금 3월 달이 1513건이다. 그럼 15일까지는 사실 거래량이 3월 달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무난히 한 2,000건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1950건에서 많게는 한 2200건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과거 평균으로는 뭐 2400건이 대구의 월별 평균 거래량이다 이렇게 봅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한 2200건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대중들이 관심을 갖고 좀 눈치 빠른 사람이 먼저 진입하는 시기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23년도를 보면 23년도에 대구의 거래 건수를 보면 지금 2200건이 넘어간 데가 없죠. 가장 많았을 때가 2080건, 2060건. 자, 그리고 대구광역시가 2000건, 2057건. 그래서 23년도 2081건을 이번은 3월달이 넘기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2022년 어떻게 되느냐?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가 거의 절벽이었죠. 그럼 21년 보겠습니다. 21년 같은 경우에도 2,000건이 넘는 게 1월달밖에 없었죠. 자, 1월달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21년, 22년, 23년 통틀어 가지고 2,000건 넘었는 게 3개월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2020년이 거래가 많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이 상당히 뜨거웠죠. 자, 그래서 1월달부터 한 5월달까지, 4월달까지는 일반적인 거래량, 5월달까지는 6월달부터 엄청나게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00건에서 많게는 6,000건까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월달이 이제 좀 눈에 띄는 대구의 거래량이 눈에 띄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그래서 2019년 같은 경우에도 대구 보면 1700건, 1700건, 2000건. 자, 3월달이 2000건이 넘어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흐름이 어떻게 보면 2019년과 조금 유사한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이죠.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금리가 향후 확정적으로 내려갈 것이다. 거시경제를 보면 항상 어떠한 경우라도 아파트나 부동산을 살 수가 없습니다. 거시경제는 늘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수성구 같은 경우는 수성범어 W가 전세가가 많이 빠졌다 하는 거죠. 이제 전세 개수가 네이버에는 한 220개 정도 나오는데 실제는 한 150개 이하 정도 그렇게 보고 지금 태평로도 올 여름쯤이 되면 어느 정도 물량이 소화되지 않겠나. 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에도 올 여름 지나고 나면 소화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3월달 대구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향후 방향성을 조금 눈에 띄는 방향성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렇지만 거시적인 경제 지표는 계속적으로 어려운 게 나오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공부했을 경우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신 분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성구 특히 인기 있는 A급 단지 위주로 그렇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A급 단지만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최근에 힐스테이트 범어가 15억에 얼마 전에 거래되고 나서 이게 A 플러스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SK뷰가 거래가 일어났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힐스테이트 범어는 가격이 부담스러우니까 SK뷰로 사람들이 매수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나면 이제 B급, C급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인구론적으로 봐서는 대구 아파트 가격이 오를 리가 없죠. 인구론적으로 봐서는 지하철 요금이나 버스 요금이 오를 리가 없고 밥값이 오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는데 왜 밥값이 오르느냐, 왜 지하철 요금이나 버스 요금이 오르느냐, 그걸 생각해 보시면, 자, 인구가 준다 하더라도 인구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있죠. 보통 대학교, 학교나 학원이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제 기억으로는 2002년도 그 당시에도 대학교에서는 앞으로 대학교가 없어진다, 10년 내로 다 없어진다, 이런 말이 대학교 내에서는 상당히 걱정거리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20년이 지난, 22년이 지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전문대학, 상해대학이 없어진 대학이 몇 개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거의 90% 가까운 전문대학, 상해제 대학은 유지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인구 소멸도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15년, 20년이 경과하고 나서 나타날 거고, 그 10년, 20년 사이에 제가 볼 때는 국가적으로 이민 정책을 쓰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부정적인 시각이 많긴 합니다. 그렇죠. 제 주위에도 한 10분한테 물으면 9분은 대구 아파트 향후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 그 중에 한 분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대구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다 이거죠. 자, 그러면 그것은 지금 현상을 가지고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 따라 가지고 개인적인 의견은 달라질 거고, 자, 개인적인 의견은 곧 판단으로 결정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행동으로 구체화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중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핵심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 그래서 2020년 하반기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오를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기준금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국채, 미국의 정부에서 돈을 풀고 있다 하는 거죠. 이번 달에 뭐 돈을 조금 줄인다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풀리고 있고, 미국에서 돈이 풀리면 곧 우리나라에도 돈이 풀리는 효과가 발생한다 하는 겁니다. 그 근거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나 주식이 가격이 올라가는, 지금 현재로는 금융권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그런 시점이고, 이것이 부동산으로 언젠가는 옮겨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신생아 특례 보험자리론의 영향이 미미했다고 하지만 올 1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움직임도 적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뭐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했습니다만, 올 가을이 대구 시민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상승장의 시작점이 되지 않겠는가, 눈에 띄는. 늦어도 겨울, 아주 늦으면 내년 봄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좀 빠른 시기가 되면 올해 여름 데프리카만큼 뭐 대구가 부동산이 뜨거워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1년 내로는 대구 부동산이 눈에 띄는 그런 반등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까지나 투자에는 참고만 하시고 최종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